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오해를 풀기 위한 후속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검색을 해서 제가 읽고 있으니까 이것도 사드 생각이 납니다. 사드 배치를 했을 때 한국에서 반대 여론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때 중국 지도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에서 좌파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고 당시 야당이 이를 지원하는 것을 보고는 야 이거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이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중국 사람들이라도 합리성은 좀 있을 것 아닙니까? 한국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주한미군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군이 돈을 들여가지고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설마 한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중국으로서는 잘 됐다. 요걸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면은 한미동맹도 약화시킬 수 있겠구나. 한국을 길들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한국 내의 친중 세력이 사실상 반역 세력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야기가 그 맥락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관심을 사려다가 어느 한쪽이 앙심을 품게 하면 그건 외교를 잘한 게 아니다. 균형 외교는 가운데에서 국익을 택하는 것이다. 이 또 균형 외교 나왔습니다. 노무현 때부터 균형 외교 하다가 미국으로부터 경멸을 받아가지고 균형 외교 이야기만 나오면은 워싱턴에서는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 균형 외교라는 용어는 잘못 사용하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균형 외교는 원래 영국이 한 외교 정책입니다. 영국은 유럽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다가 유럽에서 패권 국가가 나타나는 것을 막는다. 즉 루이 14세의 프랑스가 유럽을 석권할 것 같으면 그 반대편에 서서 균형을 맞춘다. 또 독일이 너무 강성해지면은 프랑스를 지원해가지고 독일의 패권 국가화를 막는다. 이게 균형 외교입니다. 세계에서 균형 외교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핵무기 없는 나라가 균형 외교한다는 것은 다 헛소리입니다. 노무현이가 그런 주장을 하다가 특히 부시 정부 때 라이스 국무장관 앞에서 일장 강연을 하다가 라이스 국무장관이 쓴 회고록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혹평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또 균형 외교 또 나왔습니다. 한쪽의 환심을 사려다가 앙심을, 이 외교에서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외교 문제에 대해서 환심이라든지 앙심이라든지 이런 감정적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외교는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지 개인과 개인의 그런 감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벌써부터 이 우상호 씨라는 분은 이게 운동권의 공통점이 배움이 없는 겁니다. 운동권 때 배웠던 그 낡아 빠진 이념 체계,
그게 진실인 줄 알면은 다른 사실이 그보다 더 좋은 이론이 도대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딱 정지돼 버립니다. 사고 수준이 거기서 정지돼 버렸다는 게 바로 환심, 앙심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부터 문제죠. 대한민국이 또 이런 일장 연설을 합니다. 아는 체 합니다. 이 운동권은 모르면서 아는 체 해요. 그 예가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냉전 최대 피해자로 분단된 나라인데 신냉전 외교에서 어느 한쪽 진영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냉전 최대 피해자로 분단된 나라입니까? 이 분단 역사를 몰라요. 대한민국의 분단은 미국 때문도 아니고 완전히 소련 때문입니다. 소련이 원래 38선은 꺼질 때 이걸 분단 국가로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이 항복을 하니까 그러면은 소련군과 미군은 어디 주둔해야 하느냐? 주둔의 경계선을 건 겁니다. 그런데 소련이 북한을 딱 차지하고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바로 스탈린이 지시를 합니다. 그게 1945년 가을입니다. 북반부에 사회주의 독재 정권을 세우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때 분단된 겁니다. 그때. 그 뒤에 미국은 통일된 한국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선거를 하자. 북한 지역, 남한 지역 선거를 하자. 북한에서 유엔의 선거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38도선 남쪽에서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출범시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엔은 대한민국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출범하였으므로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공인했던 것입니다. 요걸 또 문재인 정부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결의문을 조작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38도선 남쪽에서만 정통성이 있다고 대한민국의 권위에 먹칠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이 냉전 최대 피해자로 분단된 나라라고 책임을 애매모호하게 합니다. 소련에 의해서 분단되었다고 해야죠. 소련에 의해서. 소련과 김일성 세력에 의해서 분단되었다고 그래야죠. 이 역사를 엉터리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달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라면서 중국의 대한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럽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상호 위원장은 중국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시장인데 어떤 분이 유럽 시장을 대체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웃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의 한 국가 인구가 500만 명, 700만 명인데 어떻게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나? 오스트리아 650만 명, 네덜란드, 덴마크 각 500만 명, 700만 명짜리 국가들인데요. 중국의 한 도시보다 인구가 적다. 중국이란 시장을 버리고 유럽으로 가겠다. 저는 이거는 현명하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아니 중국 시장을 왜 버립니까?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자는 거지 중국 시장을 버린다고 또 선동합니다. 광우병식 선동이죠 이거. 그리고 뭐 이거는 비판할 건 아니지만은 인구 통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스트리아는 인구가 약 900만 명, 네덜란드는 700만 명이 아니고요. 1700만 명입니다. 우상호 위원장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으로 중국이 2017년 사드 배치 때 실시한 한한령 같은 경제 보복에 나설 것이란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되게 자극받고 있는데 참고 있다. 추가적 외교 노력으로 진정시켜야 된다. 지난 사드 사태 때 주요 유통업체 다 철수했고
아모레 파시픽 같은 화장품 회사 매출이 반 이하로 떨어졌고 관광도 바뀌었다. 경제적으로 보면 사드 하나 배치해놓고 엄청난 경제 손실을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이게 맞습니까? 중국이 되게 자극받고 참고 있답니다. 아니, 나토가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가고 뉴질랜드도 가고 호주도 갔는데 왜 중국이 자극받습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 못할 짓을 했습니까? 왜 이럽니까 이게? 이 완전히 중국 입장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변인보다 더 심한 대변인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일본을 상대로 해서 가지고 우상호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당장 민주당 쪽에서는 토착 왜구란 말 나왔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토착 오랑캐보다 더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하고 싶지만은 그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토착 오랑캐라는 단어 하나가 생각나기는 합니다. KBS 진행자가 정부 여당 쪽에서는 지금 경제와 안보가 같이 묶여 돌아가는 국제정세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본다고 묻자 우상호 위원장은 중국 시장 포기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냐고 했습니다. 이거 아니 중국 시장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한국이 또 시장을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중국과 한국의 무역은 서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선심 풀고 자선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 윤석열 정부가 중국 시장 포기합니까? 이게 운동권이 가지고 있는 무식입니다. 이 무식한 사람은 말을 항상 과격하게 해요.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거하고 중국 시장 포기가 그게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광우병 선동이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은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 는 식의 선동을 우상호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불능입니다. 이런 좌익 이름에 물든 자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웃깁니다. 베트남, 중국 같은 소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들하고만 사귀어야 된다는 논리라면은 베트남 시장도 포기해야 되겠다. 이게 자기 억지를 또 확산시킵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가 언제 중국, 베트남과 떨어져서 적이 되자고 했습니까? 당당하자고 한 거지. 문재인처럼 아부하지 말자고 한 거지. 이슬람 국가들, 중동 국가들도 미국의 이익에 배치되니까 거기 시장도 다 포기해야 되나? 원전 수출하면 안 되나? 이제는 또 애매한 이슬람 국가들한테까지 이 억지 논리를 확산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슬람 국가와 적이 되려고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런 수준의 사고방식을 가졌던 자들이 대한민국 이 엄청난 국가의 지휘부를 장악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버텨냈다는 게 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베트남은 또 여기 왜 끼워 넣습니까? 베트남이 중국에 대해서 독자 노선, 주체에 있는 노선을 취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같은 공산주의 국가라도 베트남과 북한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 위원장은 균형자 외교라는 것은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나 이념을 따지지 않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친하게 지내자는 외교 노선이다. 중국 시장을 포기하거나 중동 시장 이슬람 국가들은 동남아 시장을 포기하자는 주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책임 물어야 됩니다. 이런 엉터리 중국, 중동, 이슬람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포자도 안 나왔는데 포기한다고 해놓고 지금 중국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있으니까 시진핑에게 신호 보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 좀 압박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들고 일어나겠습니다. 이거 시진핑에 대한 충성맹세 아닙니까? 사실상 시진핑에 대한, 중국에 대한 충성맹세 한 사람 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